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7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 첫 장관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벤트가 있는데 민주당 당권 경쟁을 하고 있죠. 정청래와 박찬대. 이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 좀 오버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재판 속행 여부가 앞으로 이재명이 집권할 동안 최대의 관심사가 계속될 텐데 그 부분을 놓고 충성 경쟁을 하다가 너무 정도를 넘어서는 바람에 오히려 이것이 이슈가 돼버리는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번에 그 대선 출구조사에서 KBS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집권을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40% 이상이 그런 의견을 표시를 했죠. 그렇다면은 재판 속행 이슈를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역으로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대북송금 사건을 가지고 배상윤 씨가 8월 달에 귀국한다. 이제 다음 달입니다. 귀국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 대북송금 사건을 완전히 털어버리려고 뭐 특검을 주장을 했죠. 민주당에서. 그러면 특검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이 재판을 지금 묻어놨으니까는 이 정치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대북송금, 이재명의 방북 비용, 북한을 방문하는 대가로 300만 달러가 가는 경위 이런 것들을 계속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판부도 이것을 재판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새로운 사실이 막 드러날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이것을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오늘 박찬대가 당권 경쟁을 하면서 정청래와 서로 충성 경쟁을 하죠. 그러면서 박찬대가 또 이 이슈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제안을 했습니다. 박찬대가 제안을 한 게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사건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파기환송한 거. 그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것을 이슈로 삼는 그래서 이재명 재판 속행 전국을 그런 전국을 전국의 쟁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박찬대가 오늘 뭐라고 국정조사 아예 그 발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제목이 박찬대가 요구서를 제출한 제목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의 사법농단, 사법내란 의혹, 사법내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박찬대가 제안을 해서 요구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에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그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지 이걸 쟁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쟁점으로 만들어서 특히 그때 10대 2로 나왔죠. 대법관 10명이 이것은 유죄다 해서 고법에 돌려보냈는데 고법이 대선 기간에 재판 날짜를 잡았다가 이것을 그냥 대선 이후로 미뤄버리고 또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기고 나니까 이것을 다음 재판을 열지를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그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박찬대가 가행 충성을 하다가 지금 뭔가 스스로 함정을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찬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 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마치 대법원과 뭔가 거래가 있었던 듯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무죄를 확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서 무죄를 확정을 할 줄 알았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법원과 이 민주당 사이에 어떤 내통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밝혀내야 됩니다.
박찬대는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조사해야죠. 민주당이 개입을 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박찬대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외압 여부 및 적법성도 규명을 하자. 해야 됩니다. 해서 왜 그때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를 했었죠. 지기현 재판부에서 어떤 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그 법원 쇼핑을 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뭐 체포를 시도하고 이런 것이 절차를 어겼다고 봐서 구속 취소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다시 이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구속 취소를 했는데 왜 지금 거기에서 부차적인 사건을 가지고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했는지 그 부분도 정치권에서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이 반전의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까지도 박찬대가 이제 충성을 하다가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이것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찬대가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건화한 남용 의혹을 밝혀내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자, 이거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서 이 재판을 묻어버리고 또 감사원의 감사는 문재인 정부 때 감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통계 조작을 한 것 이런 것들도 그대로 감사원이 왜 그런 발표를 결과를 내놨는지 어떻게 통계 조작이 좌파 정권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도 덜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저는 이것이 이 여당에서 그러니까 야당에서 여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책골을 넣은 거나 비슷한데 야당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상윤 씨가 뭐 8월에 귀국한다고 해서 대북송금 특검 주장한 것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발의를 하고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재판을 묻으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재판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그 이재명에게 치명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가 그 전에 한 강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 리스크가 있다는 걸 국민이 알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했죠. 법무부 장관이 이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하겠다는 이야기에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기 사흘 전이죠.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이 그것을 오다를 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법무부 장관으로. 공소 취소를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소 취소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뭐 고소가 취하가 됐다거나 진범이 따로 잡히다거나 이럴 때 하는 게 공소 취소인데 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일각에서 거기에 막 동조를 했습니다. 아예 사건을 없애버리자. 자,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법무부 장관은 일국의 법질서를 책임진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이 취임 전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공소 취소가 적절치 않다는 의지 표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청문회 하는데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지금 대답한 겁니다. 정성호가 나중에 이걸 또 번복을 하면은 큰 그 역풍을 맞을 수가 있죠. 정성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저는 정치를 해오며 특정 정파에 속해 정파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죠. 친명, 7인의 자장 이게 뭐 정파적 활동이 대표적인데 어쨌든 본인은 정파적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와 같은 사안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사건 다 공소 취소해서 없애버리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이것을
번복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이 역풍이 불가피한 그런 발언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꺼냅니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여기에 대해서 박준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가 이재명의 첫건이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소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보도가 됐죠. 정성호가 이 사람들을 좀 면회를 했습니다. 김용, 정진상을 면회를 하면서 우리가 집권할 테니까는 좀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흔들리지 마라,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했는데 이건 정인 해유 시도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가 한 말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한다. 면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법조인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재명의 공범들을 해유를 했다, 좀 참고 기다려라, 이 말은 진실을 말하지 말고 버텨라, 버티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우리 세상에 오면은 전부 다 나올 수 있다, 풀려 나올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범을 해유한 사실을 또 인정을 한 것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슈화시켜서 이재명의 재판이 열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강력한 지도부가 나와서 이런 문제들을 치고 나감으로 해서 내부의 결속도 다지는 그런 상황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